네, 8시 정각입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먼저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그 여당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책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청와대 쪽에서는 정책 일관성 아직까지는 이제 강조하는 입장이고요. 장 의원님. 네. 지금까지는 보니까 뭐 당과 청이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좀 보입니다. 뭐 다른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동안 저희는 항상 실거주 목적의 이 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사 대책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 대책들도 발표를 한 바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환영한 바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대출이라든지 또 과세 기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또 국민의 말씀을 잘 듣고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뭐 당정간의 어떤 다른 방향이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그동안의 어떤 정책 기조 중에서 저희가 이 조금 다소 실거주 목적의 이 수요에 예. 좀 이 무리가 된다, 부담이 되어 왔다라고 또 말씀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좀 이런 뭐 새로 나오는 주장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집권 여당의 정책이 얼마나 엉성하게 수립되어 왔는지 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6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고 국민들의 고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정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에 직면해서야 지금 부랴부랴 그 정책 전환을 고민하려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 문재인 정권의 당정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교지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수기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언제 손을 들지 내릴지를 고민하려니까 될 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부 여당은 그간 정책적 철학이다 고민도 없었고 그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오지 않았습니까? 그 업보가 국민적 분노가 되어서요. 민주당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하시지만 헤어진 연인한테 뒤늦게 질척거린다고 한들 그가 돌아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경태 의원님. 뭐 지금 네, 뭐 일단 허은하님께서 뭐 여러 가지 이 헤어진 연인에게 질척거린다고 표현은 하셨는데요. 예. 뭐 저희가 싫다고 해서 마음에 없던 사람이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더불어민주당이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보완 그리고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아마 국민께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국민의힘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 허은하 의원님, 그러면 야당에서는 애초부터 이제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왔는데 뭐 지금에서라도 정책 수정하는 거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저희는 뭐 정책 수정이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하지 않았어야 할 정책을 했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늦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그 세금을 올리고 내리고가 아니라 그 정부 여당의 부동산 시장 좀 크게 봐서는 시장 정책에 대한 무지와 몰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내리는 그 부동산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의 독점적 공급자가 되려고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임대주택 줄 테니까 집 가질 생각은 하지 말고 들어와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을 존중하고 큰 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물론 이제 자기 부정에 가까운 이 말씀을 받아들이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장경태 의원, 허은하 의원과 함께 초선 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네. 어제 그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설치됐고 가동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전당대회 다음 달 2일 열리고 그러면 이제 당대표가 확정이 되고 새로 그러면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 이제 이 이른바 부동산 정책 뭐 수정이라든지 미세 조정론 이게 좀 속도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당 지도부 수립 이후에 논의가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지금 원내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 수렴과 입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단세포적인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수단은 수요와 공급뿐만 아니라 인허가라든지 대출, 또 이 과세, 금리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금융이나 투자 심리 상승에 따른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팽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정말 이 투기 수요 혹은 다주택 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책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실수요에 관한 부분도 예. 좀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런 부분을 당이 오히려 이 전당대 이후에 보다 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해서 정책 수립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이슈가 내년 3월 대선 또 6월 지방선거 때까지 쭉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허은하 의원께서는요. 어쨌든 늦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관련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제 여당이 조금이라도 좀 협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예. 정책의 미세 조정이 아니라 네. 전면 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은 드리고 싶습니다. 전면 폐기요? 예. 네.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만 봐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 눈치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여당 협치가 요원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석회의에서 야당 협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협치하면서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 서울시장이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약에서 얘기한 대로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한다든지 새로운 이제 주택 공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제 드라이브 좀 가속화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주택본부도 확대한다고 했고요. 허은하 의원님, 네. 이런 방향 네. 맞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좀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추진 과정에서 역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라는 것인데 전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좀 그렇지 못해왔죠. 예를 들어서 박 시장이 추진했던 그 도시재생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들의 반대에 직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후주택 개선, 낙후골목 개발은 도에시 했고요. 박물관 건립이나 벽화 그리기에 좀 치중을 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동네들을 가보면 지하배관 노후화로 도심에도 오물 냄새 문제가 좀 심각해졌고요. 또 도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소방차도 드나들기 힘든 위험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정책 추진 방향과 과정 모두가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도시개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오세훈 시장을 보유하게 된 만큼 서울시 부동산 문제가 조속히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자기 정치 하려는 목소리가 아니길 바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장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부족해서 안 됐나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부동산 정책은 기재부, 국토부, 서울시, 국회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로 확대한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대단히 우려가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정책을 논의할 때 좀 국민의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 이 가계부채에 대한 적신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IMF가 가계부채 상승률 탑5 국가 그리고 특히 상승률은 한국이 단연 1위입니다.
과거 빚내서 집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일본 부동산의 법을 이 직전 상태까지 저희가 가고 있었다라는 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진단이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도 이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뭐 서울시의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주택본부 보니까요, 구성이 이제 주택 전문가로 이제 진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렇더라도 어떤 부동산 정책의 전문성을 좀 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 의원님? 부동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요. 예. 중앙정부와 국회 모두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과 의견은 다양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갑자기 전문가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갑자기 생겼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해당 지금 서울시도 제2부시장과 주택실장 등의 실국이 이미 다 조직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부로 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문제가 뭐 부시장과 시장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본부가 나타난다고 해서 해결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신기루 현상일 뿐입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어떤 주택 정책 때문에 이미 이제 선거 때도 공약으로 이제 약속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해당 지역 이 시세가 들썩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시세가 들썩인다고요? 예, 이런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된 게 4월 8일부터입니다. 예. 그 며칠 동안의 시세가 들락날락거린다라는 말씀 자체가 좀 지금 걸맞지 않은 접근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까? 네. 더 좀 지켜봐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지명자 본격적으로 이제 청문회 준비 착수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번 장관 5명 바꾸고 새로 이제 국무총리 김부겸 지명자 이 정한 걸 두고 이제 쇼윈도 개각이다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허 의원님? 네, 흔히 정권 말기에 그 레임덕 상황에서 입각하는 분들을 보면 순장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주로 정권을 마무리하시는 역할 맡게 되시는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쇼윈도 개각은 그 의도가 너무 보여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쇼윈도 개각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그 영남 출신의 비문 인사이십니다. 그 대표적인 당내 비주류 인사이시죠. 또 제가 속한 과방위에서도요. 과기부 장관이 교체될 예정이신데 이분은 과기부 산하기관인 NST 이사장으로 보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으신 분이세요. 예, 3개월이요. 네, 3개월. 그러니까 국정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정부 여당입니다. 그리고 그 수뇌부인 친문 집단이 정권 말기에 비문, 비주류 인사를 순장조로 내세워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회피해 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의에서도 총리가 퇴임해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수준을 얼마나 낮춰보시는지 좀 경악스러울 정도고요. 이번에 선거에서도 보셨지만 무서울 정도로 국민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더라도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이철희 정무수석 선임도 그렇고요. 야당과의 소통을 더 강화하려는 그런 의지는 안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죠. 예.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입장은 다를 텐데요. 장 의원님.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은 장영실 선생이 과기부 장관으로 와도 반대할 것이고요. 이순신 장군이 국방부 장관으로 와도 비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선의 특징을 보면요. 이 영남 총리와 엘리트 관료 출신 장관인데요. 결국 이 국정 안정과 정책을 완성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부겸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왼팔과 오른팔, 양팔이 긴 총리시거든요. 이 진보적 당심과 보수적 민심을 모두 다 좀 잘 알고 계시고요. 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대구에서
차례 출마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총리 지명자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야 협치뿐만 아니라 이 정치권을 떠나서 이 국민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경청하실 지명자라고 생각하고요. 뭐 방금 제가 뭐 장영실 선생님이나 이순신 장군을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대안이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희를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반대를 하고 또 그 반대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 항상 뭐 반대하시니까 좀 제가 반박 이게 설명드리기 어렵네요. 예, 자 김부겸 지명자가 왼팔, 오른팔 다 길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예. 자 그런데 원희룡 제주지사가요 김부겸 지명자 향해서 극단의 정치를 이끄는 이른바 자 강성 친문들에게 왜 아무 소리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 의원님? 네. 원희룡 지사님과 김부겸 지명자는 네. 기존부터 같은 당에서 그 개혁을 외쳤던 분들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김부겸 지명자는 1985년도 12대 총선 이후에 31년 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구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전 3기로 지역주의를 극복한 소장파에 속합니다. 두 분 개혁도 함께 하셨고요. 그런 분께서 극성 지지자인 대깨문들에게 할 수 없는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아무 소리도 못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김부겸 지명자께서 왜 총리직을 수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재보궐선거 참패로 인해서 지명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재보궐 참패로 청와대와 여당이 알게 된 사실이 딱 하나 있다면 강성 친문 지지층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김부겸 지명자가 아닌 어떤 누구도 그 문재인 정권의 유일한 그 지지층인 그 대깨문들께 비판이든 비난이든 얘기하기는 좀 대단히 어려울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기 객관화나 자기 반성, 자기 개혁을 하지 못하면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다시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 의원께서는 김부겸 지명자가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이 친문 당원들에게 뭐 할 소리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원희룡 지사님하고 뭐 같이 개혁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김문수 지사가 노동운동 했을 때 얘기인가요? 일단 이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총리이지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정 운영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거고요. 오히려 또 당내 이해관계에 발언을 할 경우에는 또 국민의힘은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뭐 하냐라고 주장할 것이 뻔한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런 상황에서 왜 갑자기 당내 어떤 이해관계에 발언을 안 하냐라고 총리에게 묻는 것도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님이 좀 그 부분은 좀 다르게 좀 새까맣게 읽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인사청문회 해야되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어떻게 김부겸 지명자는 잘 통과될 것 같습니까? 장 의원님? 네, 아무래도 이 선출직 공직자라고 하면요. 이번 총선에, 작년 총선에서도 그렇듯이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의 이 검증과 투서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무난하게 통과하신 분이고요. 또 공직자로 오랫동안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재산 신고 부분이라든지 수차례 해왔고 또 이미 장관 인사청문회에 거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된 분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이유가 있을지 제가 보기엔 이 부분도 반대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협치를 운운하셨는지 더 되묻고 싶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도 좀 전망해 주시죠. 지금까지 야당이 끝까지 반대해도 여당 자력으로 임명동의안 처리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성실히 청문회 준비에 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기에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해온 여당이라서 청문회 문제 제기 귀담아 들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께 알려드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저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두 분 또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자 백신 추진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 또 이제 오세훈 신임 시장은 이제 진단 키트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뭐 민주당 비대위에서는 그 지자체 방역 혼란 주는 거다. 그 점검하겠다 이런 이렇게 밝혔는데 장 의원님 그 점검 어떤 점검하는 겁니까? 뭐 아무래도 이 백신 공급에 다급한 마음이 생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백신과 보건의료 정책은 중앙정부의 관할인데요. 또 식약처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 주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시도마다 허가하진 않거든요. 허가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지 않는. 예를 들면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약품 같은 경우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기다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백신 공급에 대한 이 어떤 혼선을 방지하고 어떤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이 백신의 안정성과 더불어 이 공급, 이 대책이 순차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허 의원님?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지금 코로나가 발병한 지 이제 1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 당에서는 저희 당 한 의원께서 개인 돈이라도 낼 테니까 백신을 사들여 와라. 내 돈을 내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이 필요하지 않은 정책을 추진할 의무가 정부 여당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이라도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관리 제한해서 그 바이러스의 상륙을 막았어야 했겠지만 이미 정부의 실기로 역병이 퍼진 지금 해야 할 것은 좋은 백신이라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마스크 벗고 싶으신 마음 아마 정부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가 하루 5명 미만을 최소 28일 연속 지속하고 있는 나라를 콜드스폿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시아 국가 중에는 대만, 태국, 베트남은 물론이고요. 코로나 발원국인 중국까지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안다보다도 접종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달성할 수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K 다시 방역이라는 것이 실체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방역을 글로 쓰면은요. 사실 저는 이 글자가 이제는 K 마이너스 방역, K 빼기 방역, 이렇게 보일 지경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의 방역계획관 청와대요. 또 선임 두고도 좀 논란이 좀 있던데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장 의원님? 일단은 참 남편의 얘기까지 하는 게 대단히 좀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 남편이 이 공직자일 때 부인이 정치를 한다고 해서 그걸 문제 삼은 경우는 없는데요. 이건 여성에 대한 좀 저는 모독도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이 어떤 고위공직자를 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만약 어떤 정치적 활동을 했다면 그 남편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여쭙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이 차관급 고위공직자를 했던 분의 남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또 심지어 낙선한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억측을 내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이 소위 방역계획관이 어찌되었건 그동안 이 백신에 대한 의견, 당연히 예방의학 박사 출신의 이 전문가입니다. 누가 봐도 그 전문성은 아무런 비판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발언들을 가지고 백신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좀 국민의힘에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안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개인 돈으로라도 백신을 사겠다고 하시는데요. 개인 돈이면 마약은 사도 됩니까? 정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 정말 전 국민이 함께 공동체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기만 살면 된다라는 식의 국민의힘의 생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부분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충분히 생각하시리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허은하 의원님 얘기 듣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란 새 기획관이 K방역 부활 이끌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전문성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그분께서 지금까지 K방역에 대해서 해왔던 전문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맞지 않았다라는 것이 검증되었고요. 그리고 여당 편향적인 그런 미디어에 노출돼서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하신 것을 저희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에 대한 얘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오해되게 말씀드렸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돈으로라도 백신을 구매해 오겠다. 그래서 내가 맞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것을 언급했고 비용적인 것이 조금 더 그 가격 할인이 되면 구매해 오겠다라는 말씀들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이라도 줄 테니 우선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백신을 구매해 오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 대의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아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부터 개인 돈으로라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서 지금 천막 농성하고 네네. 하고 계신 것은 저희 당 의원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요. 짧게 이것만 좀 해줄게요. 1분 안으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호중 의원 이제 원내대표 됐기 때문에 후임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제법제사업위원장으로. 자, 장 의원님. 오히려 저는 누가 이 상임위원장 역할을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윤호중 의원님은 민생과 개혁의 두 바퀴로 운영하시겠다 했고요. 예.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임위원장이 되셔도 무방할 정도로 아마 야당과 오히려 협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정청래 이 소위 법사위원장 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점에서 우려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더 궁금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허은하 의원님. 네, 정청래 의원님의 그 상임위원장에 대한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임위 자체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정청래 의원님께서 그 여야와 함께 대화를 잘 하시고 소통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도한 지점이 있는 부분을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열전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